최수진 씨, 당신은 즉시 해임됩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전 직원들 앞에서 대표이사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고 여겨졌던 최수진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하는 최수진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KM그룹의 김민호 회장이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로 문제를 삼았다고요? 김민호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구석에 앉아있던 박지혜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계약직 여직원이었던 박지혜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권력이 세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해임당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더운 여름날 한 경비원을 도운 작은 선행이 불러온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에 박지혜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 지혜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운 후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무역회사에서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정리정돈을 해두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복사기 용지 보충, 정수기 물 갈아주기, 각 팀 회의실 정리까지 모든 잡무가 지혜의 몫이었습니다. 지혜 씨, 이 서류들 정리 좀 해줄래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고객 미팅이 있으니까 회의실 세팅도 부탁드려요. 오전 9시 최수진 팀장이 지혜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 팀장은 언제나 지혜를 대할 때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여직원이지만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항상 그렇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만을 표현할 입장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했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규직 직원들은 모두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늘 그랬듯 사무실에 혼자 남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말해주기도 했지만 한 끼에 10,000원이 넘는 식당비는 지혜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스마트폰 속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구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고객 미팅을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회의실 정리, 다과 준비, 프레젠테이션 자료 인쇄까지 모든 것이 지혜의 일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만 하면 되었지만 지혜는 뒤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지혜 씨, 커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인쇄해 주실래요? 회의 중간중간 지혜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일어나 요청사항들을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지혜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사용할 회의실 예약, 각종 서류 정리, 사무용품 주문까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동안 지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혜야. 동료 중 유일하게 지혜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이현우 대리였습니다. 현우는 입사 동기였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해 벌써 대리까지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동등하게 대해주는 고마운 동료였습니다. 현우 오빠도 수고하셨어요. 지혜는 현우에게만큼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지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때로는 은근히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지혜는 회사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혜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몸 건강히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혜는 하루의 피로가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밤이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지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서울에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온열질환주의보를 발령하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폭염은 선택이 아닌 견뎌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지혜가 다니는 회사 건물의 경비실에서는 김영철 경비원이 오늘도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철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건물, 순찰과 방문자 접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영철 아저씨, 이런 더위에 괜찮으세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지혜는 출근길에 경비실을 지나다가 김영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경비원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혜는 항상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안 심심하죠. 김영철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바깥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영철은 정기 순찰을 위해 건물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휴, 정말 덥네. 김영철은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려 했지만 책임감 때문에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어찌러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영철은 벽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김영철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마침 그때 지혜가 외부 업체와의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김영철을 발견한 지혜는 깜짝 놀라며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지혜는 김영철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었습니다. 이때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경비원이 쓰러졌네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직접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199에 신고해야겠다. 지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9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99입니다. 저희 회사 건물 앞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시고 얼굴이 많이 빨개요. 빨리 와주세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혜는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며 김영철을 돌봤습니다. 일단 그늘진 곳으로 옮기시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물이나 얼음이 있으면 목과 겨드랑이에 대주시면 됩니다. 지혜는 199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김영철을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서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바쁘다며 지나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신히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김영철을 그늘로 옮긴 후 지혜는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얼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목과 겨드랑이에 얼음을 대주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김영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럼 보호자 연락처를 아시나요? 지혜는 경비실에 가서 김영철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비상 연락처에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가 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구급차 요원의 부탁에 지혜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지혜는 회사에 급히 연락을 드리고 김영철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회복한 김영철은 지혜를 보고 미안해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괜히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영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혜의 따뜻한 마음씨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지혜는 김영철의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탈수와 열사병으로 인해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가족분 연락은 드렸나요? 네, 아들분께 연락드렸는데 곧 오신다고 하세요. 지혜는 김영철이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와서 어디 있는지 묻기도 했지만 지혜는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녁 6시경 드디어 김영철의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급하게 뛰어온 모습에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김영철 경비원을 돌보느라 회사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싸늘했습니다. 박지혜 씨, 팀장실로 와보세요. 출근하자마자 최수진 팀장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간 지혜는 최 팀장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었나요? 근무 중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경비원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할 일인가요? 경비원이 쓰러진 것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199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요.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지혜의 행동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지혜 씨, 당신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계약직이에요.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수진은 지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계급의식과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쓰러진 사건이 건물관리사무소와 본사에까지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혜가 너무 나섰던 것 아니야? 경비원 일에 왜 끼어들어서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어? 맞아. 계약직 주제에 출장 나서서. 이러다가 회사에서 책임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지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도운 일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현우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빠,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냥 지나쳤어야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현우는 지혜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 때문에 괜히 회사가 얽혀들게 됐잖아요. 그냥 신고만 했으면 될 일을 왜 병원까지 따라가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회사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어요. 동료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수진 팀장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평소 지혜가 눈에 가시 같았던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장님, 이번 경비원 사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씨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최수진은 부장에게 보고하면서 지혜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지혜가 한 일은 전혀 잘못이 없었지만 최수진은 교묘하게 문제를 지혜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지혜가 계약직인데 왜 그런 일에 나섰을까? 저도 그래서 따로 주의를 줬는데 본인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서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진의 보고를 들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최수진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박지혜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인사팀 직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라니. 저는 그냥 응급 상황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책임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지혜는 억울한 마음을 삼키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철이 입원한 병원에 들렀습니다. 영철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가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나아지신 것 같네요. 네, 덕분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회사에서 혹시 문제되는 일은 없었나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김영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혜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지혜가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회사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일로 온 걸까?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회사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부서장들은 즉시 로비로 내려와 달라는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최수진 팀장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뭔가 큰일인가 보네. 팀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동료들은 궁금해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최수진 팀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최수진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각자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혜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혜 씨, 아래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찾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찾는다고요? 누가요? 그냥 내려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혜는 의아해하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혜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혜는 긴장하며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김민호의 말에 지혜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니요? 이틀 전에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죠? 김영철이라는 분 말입니다. 경비원 아저씨요? 혹시 아드님이세요? 지혜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김영철의 아들이라니.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회사에 찾아올 만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박지혜 씨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다고,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죠.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저씨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박지혜 씨가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김민호의 말에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 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혜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김민호는 지혜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문제가 된 게 있나요? 아버지가 걱정하신 게 맞는 건가요? 김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때 최수진 팀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김민호를 보자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지혜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경비원 아저씨 아드님이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지혜가 설명하자 최수진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민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도움을 드린 모양이네요. 최수진은 김민호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일로 인해 박지혜 씨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김민호의 질문에 최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수진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박지혜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도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야 괜찮지만, 지혜는 최수진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최수진이 대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지혜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김민호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수진 팀장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지혜를 대하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혜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일찍 퇴근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내일 해도 충분합니다. 최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지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문제 삼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지혜는 김민호가 준 명함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명함에는 KM그룹 회장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M그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지혜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KM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세상에, 경비원 아저씨의 아들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지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철이 왜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찾아주신 김민호 회장님이시죠? 저 박지혜입니다. 아, 박지혜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식사 약속,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혜는 저녁에 김민호가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평소 지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김민호와 김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철은 지혜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김민호는 아버지 김영철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지혜가 궁금해하자 김영철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된 것도 못 해주고, 이 아이가 성공한 건 순전히 본인 노력이에요.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들에게 기대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서 스스로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김민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과 원칙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러지신 일로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민호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줘.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 부자간의 대화를 듣던 지혜는 감동받았습니다. 김영철의 자존심과 김민호의 효심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김민호가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는데 왜 박지혜 씨만 아버지를 도와주셨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네, 저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쓰러진 걸 보고 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혜의 말을 들은 김영철과 김민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혜 씨, 혹시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팀장님 반응이 좀 이상했거든요. 김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제가 함부로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인데 왜 문제가 되죠? 김민호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입으로 책임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계약직이라서 제 위치에서 나설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철과 김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박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시게 됐네요.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김민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준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씨,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는 만류했지만 김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출근하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최수진 팀장은 어디서인가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큰일 난 것 같아. 팀장님이 아침부터 전화 받고 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 이현우가 지혜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 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잠시 후 최수진이 전화를 끊고 지혜를 불렀습니다. 박지혜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최수진은 지혜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혜 씨, 어제 김민호 회장님과 식사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왜요? 혹시 그분께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셨나요? 경비원 사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언급했을 뿐인데요. 왜 그러세요? 박지혜 씨,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김민호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직접 연락하셨어요. 연락을? 경비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박지혜 씨가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김민호가 정말로 회사에 연락했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혜 씨, 제발 김민호 회장님께 연락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회사가 지혜 씨를 문제 삼은 적 없다고 해주세요. 최수진은 거의 애원하는 수준으로 지혜에게 부탁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실제로는 제발이에요. 이 일이 더 커지면 우리 회사가 정말 큰일 나요. 김민호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요? KM그룹 회장이에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그분한테 찍히면 끝이에요. 최수진의 말을 듣고 지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지금까지 저를 문제 삼으신 거는 뭔가요? 보고서까지 쓰라고 하시고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지혜의 말에 최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부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박지혜 씨, 부장실로 오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부장실에는 대표이사와 인사팀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지혜 씨, 앉으세요. 대표이사가 지혜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번 경비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혜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에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에 지혜는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했습니다. 네,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보고서도 작성하라고 하셨어요. 대표이사와 부장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최수진 팀장님이요. 그 순간 최수진이 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박지혜 씨가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의 질문에 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로.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에 조심하라고 했다는 말인가요?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었나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지혜 씨, 혹시 이 일로 인해 사직을 고려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혜의 솔직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선한 일을 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가 최수진을 질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지혜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수진은 지혜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지혜 씨, 제발 김민호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 회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최수진은 거의 애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평소 지혜를 무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장님, 저는 김민호 회장님께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직접 판단하신 일입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최수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에는 또다시 고급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차량이 왔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민호가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분들 또 왔네. 이번에는 뭔 일일까?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최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이번에는 대표이사실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대표이사, 부장들, 그리고 김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표이사가 전 직원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지금 당장 대회의실로 집합하세요. 이런 긴급 집합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김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표이사와 부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M그룹 김민호입니다. 김민호의 자기소개에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KM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이 건물에서 경비원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분이 여러분 회사의 박지혜 씨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당황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지혜 씨가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김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직원을 오히려 문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최수진 팀장님, 당신이 박지혜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최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팀장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직급으로 차별하고 선한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직원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김민호의 말에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최수진 팀장의 그동안 행적에 대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차별적 행동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때 이현우가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말씀해 주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수진 팀장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지혜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우는 그동안 지켜봤던 최수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무를 다 떠넘기고 인격적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습니다. 현우의 폭로에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호가 물어보자 현우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영수증, 녹음 파일, 증인들의 증언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최수진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수진 팀장, 해명해 보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진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씨, 당신은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언에 최수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씨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정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보상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불의를 참고 견뎌온 지혜가 드디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민호는 지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박지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혜의 겸손한 모습에 김민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재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수진은 개인 물건을 챙겨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갑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동료들은 지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혜야, 정말 축하해. 드디어 정규직이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다. 지혜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호는 아버지 김영철 그리고 지혜를 초대해서 조용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격식을 차린 식당이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지혜 씨, 정규직 전환 축하드려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민호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지혜 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뿐입니다. 김영철도 기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저씨,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또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건 아니죠? 지혜는 여전히 김영철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건물 내부에서만 근무하기로 했어요. 민호가 건물관리사무소에 따로 이야기해서 외부 순찰은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식사를 하면서 김민호는 지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지혜 씨,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요? 네, 박지혜 씨 같은 인품과 성실성을 가진 분이라면 저희 회사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지금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안 감사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정규직이 된 김에 제대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김민호는 지혜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가끔 안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영철이 지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으세요.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런 걸 왜 주세요? 받을 수 없어요. 아가씨가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김영철의 간곡한 부탁에 지혜는 결국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정규직 됐어요. 정말? 우리 딸 대견하다. 아버지께도 얘기해 드릴게. 전화 너머로 부모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더 넉넉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돈은 걱정 마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여름의 무더위는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달 후 지혜는 김영철을 찾아뵀습니다. 김영철은 건강하게 경비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아가씨, 잘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어때요?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규직이 되고 나서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민호도 가끔 아가씨 이야기를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김영철의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아저씨와 회장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도요. 김영철은 지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아가씨같이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1년 후 지혜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배려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시상식 날, 김민호와 김영철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지혜 씨.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박지혜 씨 본인의 노력이에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요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김영철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팀장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새로 온 후배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팀장 보조라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에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그런 리더가 있으면 후배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지혜의 따뜻한 마음씨는 여전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건강 조심하시고 회장님도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세요. 아가씨도 무리하지 마요. 그리고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진 김영철을 도운 그날부터 시작된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지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우수사원 시상식을 마쳤다. 1년 전 그 무더운 여름날 경비원 아저씨를 도운 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는 또 다른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에게 여름은 더 이상 힘든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희망의 계절이었습니다.